그러니까 진짜 에르메스가 이거 보면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구찌는 그렇게 안녕하세요, 티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나요? 전 잘 못 지냅니다. 농담이고요. 오늘은 작업을 하다가 구독자님들이 의외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사실 명품 브랜드들도 이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아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죠.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배신감 드실 수 있는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명품 브랜드 하면은 숙련된 장인 그리고 좋은 가죽, 비싼 가죽을 사용해서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우리는 그냥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장인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가죽도 좋은 가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가죽을 보고 와 진짜 좋은 가죽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또는 가죽과 다른 소재를 섞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가 이 마지막 얘기인데 아마 이래 질문하실 거예요. 명품 가죽 다 가죽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가격은 아주 비싸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러면 왜 가죽이 아닌데 이런 패브릭이나 고무 재질 혼합해서 만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아마 실용성 때문일 것 같아요. 가죽 가방은 진짜 비싸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되게 격식에 갖춘 장소에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마트 갈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한강 가서 놀 때도 있잖아요. 이때 막 구찌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반부백 가져가지 않잖아요? 가져가신다고요? 가방이 하나밖에 없으신가? 그때는 조금 더 가볍고 실용적인 그리고 주머니 많은 그런 가방들을 갖고 가기 마련이에요.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가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명품 브랜드들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가방들을 만들어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기 가방을 팔아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소재들 섞어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더 많이 팔기 위해서겠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루이비통 가방이에요. 이 무늬 한 번씩 다 본 적 있으시죠? 이제 그 LV 모노그램 패턴의 이 베지터블로 만들어진 가방이 아주 일반적인 이제 루이비통 가방인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거 가죽 아닙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실제로 이 가방 뜯어보면 안에 이 부분의 뒷면 보면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천이 발라져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가죽을 만져보거나 그 패브릭을 다뤄본 사람이 알아챌 수 있어요. 가방을 진짜 열어본다 하더라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게 가죽인지 패브릭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가방을 칼로 찢어서 볼 때 얘기인데 우리는 이 비싼 가방을 뜯어서 볼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이게 비싼 가죽이라서 가격이 나가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구독자님이 저한테 댓글 달았는데 가방을 진짜 리폼한다고 뜯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패브릭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가짜 아니냐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가짜 아닙니다라고 제가 다시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실용성 또는 이제 무게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가죽과 패브릭, 고무 같은 재질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가볍게 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구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똑같은 디자인인데 보세요. 요 가방 보면 여기는 280만원 정도 하고 이거는 320만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모두 가죽이라서 400만원이 넘는 거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소재가 정확하게 아마 PVC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죽과 PVC를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쌀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구찌도 이것도 가죽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찌 시마라고 올레더 라인이 또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르메스 한번 가볼게요. 가든 파티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죠. 여기도 보면 올레더 버전과 패브릭 버전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올레더는 600만원 넘고 여기 보시면 캔버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400만원이에요. 거의 한 3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에르메스가 이거 보면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구찌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죠. 그건 가격 책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찌 가방 살 때 이게 올레던가 패브릭이랑 섞여 있냐 이거를 내가 알고 사는 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더 가벼운 가방을 사기 위해서 PVC랑 섞인 걸 샀다면 오케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면 좀 약간 속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한 4, 5년 전부터 서울에 엄청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고야드라는 브랜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이 자체 제작한 고무 재질로 가방을 만든다고 오픈했었어요. 이것도 PVC 재질인데 이 생리백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해요. 한때 엄청 유행했죠. 근데 실제로 가죽이 들어간 건
이 윗부분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파란 이렇게 바인딩 부분입니다. 근데 대신에 가죽을 올레더로 안 했기 때문에 진짜 가벼워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정말 애용했던 가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야되는 그 브랜드 철학에 맞게 이 생루이백도 뭐 올레더 이렇게는 이 라인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 가방은 이제 고무 재질과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명품은 다 가죽이라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가 자주 접했던 브랜드들도 다들 그 실용성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를 같이 사용을 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명품 가방 사러 가잖아요. 그럼 한번 그때 물어보세요. 이거 가죽인가요? 아니면 캔버스인가요? 물어보면 그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그럼 가방 소재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신 분이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가방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방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좀 해주세요.